사고팔고가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흘러가요. 자, 그런데 돈이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돈이 안 흘러가요. 만약에 돈이 안 흘러가고 뭔가 막혀요. 이게 막혀.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뭔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그럴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그러면 돈의 흐름입니다. 자, 돈의 흐름. 돈의 흐름요.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 왔는 거기에 대한 어떤 팩트나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록되는 그 물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예측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또 앞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우리 과거를, 이 역사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자, 아까 돈의 이 본질을 볼 때 최초의 화폐가 처음에 그 물품 교환할 때 그때 최초의 화폐가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5,000년. 예? 예, 처음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물품 교환하고 첫 번째 화폐 얘기할 때 5,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별법의 고등 껍데기. 예. 5,00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0년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0년 때, 요때 돈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돈이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6,000년, 예. 대략 6,000년 전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때요? 6,000년 가까운 요 시점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쵸? 지금 2022년 8월 18일. 이때 살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시각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돈을 본다라고 치면 우린 지나왔으니까 과거에 그런 기록된 기록물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오지 않았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돈이 흐르는 걸 보이겠어요? 돈이 흐르는 게 안 보여요. 그냥 사는 거죠. 예.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돈이 보이는 그 시점이 와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평범한데 돈이 흐르는 그게 보이는 그 사건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 사건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산업. 자,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 좀 더 그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산업의 본질은 뭐냐면 생산하고 소비입니다. 생산하고의 소비에 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것을 우리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선순환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이거 뭘 흘러야 돼요?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되죠. 돈 없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게? 사고팔고가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흘러가요. 자, 그런데 돈이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돈이 안 흘러가요. 만약에 돈이 안 흘러가고 뭔가 막혀요. 이게 막혀.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뭔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그럴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바라볼 때 요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들여다볼 때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이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흔히 산업혁명이 뭔데? 이런 물으면 기계혁명, 전기혁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은 요거죠, 요거. 생산을 시키는 그 요소가 바로 그 기계잖아요. 그죠?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기술 개발
개발의 이 측면으로 이 생산을 시키는 그 요소가 이 기술적인 개발의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혁명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면은 소비를 시키는 그 요소가 또 있겠죠. 생산을 시키는 요소가 기술이라고 하면. 그러면 소비를 시키는 거는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팔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렇게 소비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뭐겠어요? 예? 네. 인간한테 뭐, 사고 싶다. 편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거. 욕망. 예, 인간의. 자, 인간의 욕망.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뭐냐면 돈의 흐름은 뭐예요? 뭐 경제나, 그죠? 이 경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학문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돈과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돈의 흐름 따라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예측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과 기술의 개발과 인간의 욕망 차원으로 이 산업혁명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돈의 흐름이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보여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욕망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배고프죠? 예, 빈곤하잖아요. 내일 먹을 걱정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욕망이 슬며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글로 가겠죠? 그죠? 욕망이 있으니까 글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 기술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 첫 번째 기술 개발했는 게 뭐예요? 기계혁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영국이 이 지구 땅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요렇게. 이 지구 땅 오프라인. 예, 오프라인 땅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요.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 경제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여기 안에서 돈의 흐름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자, 아까 이렇게 돈의 흐름이 막 이렇게 생기다가 갑자기 여기서 돈의 흐름이 꽉 막혀버리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제 기계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가요. 돈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다 샀어요. 한 나라를 보면 포화됐죠. 그러면 이 돈이 흘러요, 안 흘려요? 안 흘러요. 그래서 혁명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혁명이요? 그럼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야죠. 예,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만들어야죠. 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기술 개발이 또 있어야 되죠. 예, 전기, 세탁기, 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그 개발을 하면은 생산이 되죠. 그러면 또 소비는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걸 사는 거죠. 그렇게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확 바뀌죠. 그래서 그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항상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계속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오프라인 땅은. 예, 그래서 2차 혁명까지 일어났다가 그러고 나서 2차 혁명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포화됐어요. 그럼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땅은 요만큼 밖에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어떻게 해요? 쳐들어갑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죠. 약한 나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가 쳐들어가는 그 사건이 이제 안 흐르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또 생산하고 또 소비가 또 일어나겠죠.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그리고
전쟁이 딱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대공황이 일어났다가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세계 2차 대전이 또 일어났다가 그래서 냉전 시대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의 흐름 때문에요. 돈의 흐름 때문에요. 자, 그러면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가 돈이 또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왜? 돈의 흐름은 막히면은 다른 데로 갑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다 쓰여지고 나면은 또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인간이 애를 씁니다. 인간의 그 욕망은 다른 쪽으로 또 향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먹고 하는 거에 대한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편안하고 이런 안락한 생활이 또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구가 좀 줄고 이러다 보니 연결에 대한 욕구가 또 생기는 거겠죠. 여기는 다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상을 또 이제 만들죠. 자,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옮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요래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그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 대한 데이터나 공간에 대한 데이터나 또 시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겠죠. 그죠? 옮겨야 돼요. 그러면 돈의 흐름도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에 대한 이 욕구 때문에 이렇게 옮겼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욕구도 다른 세상을 만들어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면 기술 개발은 여기에 따른 기술 개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요소에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기술 개발이 IT가 뭐죠?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기술은 인간을 이렇게 정보화시키는 그 기술은 IoT, SNS.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거는 IoT, LBS 위치 기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요거는 소유 경제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슨 경제죠? 공유 경제가 일어납니다. 공유하는 경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3차 산업혁명으로 이 3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또 가다 보니 또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이 흐르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기에 대한 이 물질과 이 정보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물건을 살 때 맞지 않는, 요즘도 그런 것들이 간혹 있죠.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또 다른 욕망이 생기겠죠. 딱 맞는 거, 딱 예측할 수 있는 거, 편리한 거,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돈의 흐름이 또 바뀝니다. 어디로? 요렇게 융합되는 걸로요.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 완전하게 융합을 이루어서, 융합이라고 하면 그냥 연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와 이거가 녹아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 하기 때문에 그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서 돈은 그쪽으로 다 흘러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9월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에 그 경제포럼 보고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돈은 여기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이제 돌고 있었던 거죠. 뭘 하려고? 공유 경제를 하려고요.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돈이 흘러요, 안 흘러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돈이 원활하게 잘 흐르고 있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돈이 골고루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면 돈이 잘 안 흐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돈이 잘 안 흐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